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정말 조용합니다. 오늘 아침 상황 좀 봐주세요. 시장 초반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좀 빨간색 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세 유지하던 방산 쪽들 호재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해서 현대 로템까지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뭐 네오시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성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견조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 쪽 이외에 오신 원전 쪽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잘 버티고 있고 현대건설도 낙폭 크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설기계 쪽들도 강한 흐름, DY 파워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선택은 확실한 경기 침체든 뭐든지 간에 뭔가 이슈, 수주,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성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 좀 힘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좀 하락폭이 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좀 하락폭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해서 2차전지 셀업체들도 강한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 본다라면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삼바 등도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좀 이슈가 있었던 뭐 제주항공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오스코텍도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하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하락세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약간 이슈라든지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이 좀 강세입니다. 아모그린텍이라든지 하나기술, 비덴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세고요. 바이오 쪽도 뭐 각계전투 양상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시장 빠진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 매수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성장주, 기술주, 소비주 약세. 그럼 다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좀 해석을 해주세요. 네, 뭐 지금 힘든 섹터죠. 가장 힘든 섹터죠. 버리고 싶을 만큼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섹터입니다. 특히 파월이 주말에 잭슨홀에서 얘기했죠. 물가와의 계속 전쟁을 치를 것 같은 뉘앙스, 그다음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 뉘앙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내년에 금리나 기대감이 약간 좀 사그러들면서 그동안 좀 바닥을 잡아왔던 경기 민감주들한테도 불리한 흐름이 됐고요. 또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한테도 불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네이버 등 좀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약합니다. 이런 쪽 섹터주들이 게임주도 다 약하고요. 네오이즈 하나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호재가 있다 보니까 강세고 나머지 게임주들도 다 약세. 그러니까 IT, 뭐 자동차 외에 그다음에 플랫폼,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성장주 바이오 전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좀 금리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감, 경기가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 약합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량주다라고 싸다라고 지금 들어가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선택한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약간 지금 그런 해당 섹터주들은 금리에 대한 확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가속도를 붙지 않고 일정 부분 좀 천천히 갈 수 있다는 금리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이 들어야지만 민감주들의 좀 반응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시장의 흐름 때문, 수급 때문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의 주도주 섹터가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쉽게 죽지 않는 환경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주 상대적인 강세. 오늘 장에서도 이 뭐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50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산이 정말 강하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줬던 게 이제 방산주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계속 또 방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수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OU 이후에 이번에 이제 본계약 수출 계약하고 앞으로도 뭐 계속 계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주도력이 계속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이어지는 수주에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 약간 좀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를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방산 섹터한테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후에 뭐 다른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섹터주들도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 주도주들이 이제 죽는 거는 아니고 약간 좀 탄력 저하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조정은 또 그들한테 또 기회를 다시 또 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볼 마지막 키워드 2차전지 섹터의 약세. 전체적으로 약한데 2차전지 섹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이제 에너지 부족이죠. 에너지 부족에 또 원자재까지 또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2차전지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핵심 소재를 잘 생산하지 못하는 흐름들인 거죠. 결국은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 차에 들어가는 소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또 그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못 만들어내면 과연 전기차는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지, 그 고리가, 연결고리가,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어디선가 살짝 좀 삐끗한 느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본다라면은 중국산 또 배터리 원자재를 장착하고 있으면 또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 때문에 자동차가 약한 것처럼, 또 2차전지 소재주들도 지금 원자재가 제대로 생산이 안 돼서 원가 부담도 있지만 제품 생산이라든지, 또 이렇게 되면 또 2차전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차량에 또 장착이 됐을 때도 비싸서 팔리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생각해 보면서 2차전지 섹터 쪽에서, 특히 셀 쪽에서 조금 힘든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 쪽에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은 좀 양극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셀 쪽 업체들 좀 약한 흐름, 특히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쪽의 약세, 또 상대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소재주도 약세인데, 그 역시 또 2차 전지를 만들려면 소재가 많이 필요한데 그 소재도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기존에 지난주까지 좀 강하게 올랐던 음극재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추세는 유효하지만 이 안에서 조금 선택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가 부담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섹터,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신 전략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좀 전반적인 추세 흐름, 특히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게 펫배터리입니다. 펫배터리 쪽들은 원자재가 계속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리사이클링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기료도 비싸지고 있고요. 원자재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이 해당 섹터 내에서는 올려주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낙폭이 큽니다. 지수가 2420포인트대, 사실은 2400선 정도를 살짝 이탈했다 올라오면 갭도 메워주고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일단 2420대에서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의 빈틈을 노려보시는 전략,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 좋겠고, 2차전지 섹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펫배터리 쪽을 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도주에 대한 주도력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을 계속 잘 활용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에는 낙폭이 큰 종목들의 좀 빈틈을 노려보시는 전략. 다만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낙폭 과대를 활용한 좀 트레이딩 전략을 대부분의 섹터에서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취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프닝 픽 시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